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멕시코 국경을 폐쇄하겠다는 위협을 거둬들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캘리포니아주로 오고 있습니다. 멕시코 장벽 쌓기는 결국은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재선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은 국토안보부에 알리지 않고 이민세관국장 지명을 철회했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성추행 문제로 Godfather 피자 체인 CEO에서 물러난 자신의 지지자를 지명했습니다. 재무장관은 민주당의 대통령 세금 보고 기록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장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 충성파로 심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전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이 셀 수도 없이 많은 대통령 비리 관련 기록들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트럼프 행정부의 비리를 의회 의원들에게 알리는 내부 고발자가 10명이 넘는다고 애틀란틱이 보도했습니다. 3월 일자리 창출은 예상보다 좋아서 경제 성장이 슬로우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학부모에게 집을 비싸게 판 뒤에 학생을 입학시킨 펜싱 코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동성애자의 자녀에게 세례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버라이존이 한국의 5G 시범을 PR 스턴트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하이스쿨 로버트 팀 학생들이 유아를 위한 특수 휠체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늘 세계 각 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미국이야 땅덩어리가 넓고 산, 바다 전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없이 겪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어난 산불을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의 텔레그래프, BBC, 알자지라 세계 언론이 보도하는 일은 드문데 그만큼 한국의 여러 가지 그 규모로 볼 때 이번 산불이 크다는 희생자도 이미 사망자들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그 자연재해로서 선포를 했고 또 속초라든가 강릉 또 인제 이런 지역에서 살다 미국에 이민해 오신 분들은 아직까지 그쪽 지역에 대한 고향에 대한 지역이 향수가 상당히 많으신데 이번 산불이 2005년 이후에 최대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미국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짐작하시기가 더 쉬우실 텐데 2,400에이커였고 지금도 1,300에이커 이상 불탔죠. 축구장으로 따지면은 한 730개의 축구장 규모라고 하는데 그래도 현재는 지금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 현재는 어제 그 절정이었었던 때보다는 상당히 좀 나아진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말리브라든가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런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대피를 해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한국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 산불을 소개를 하면서 평창올림픽이 열렸던 곳과 가까운 또 북한과 국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북한을 가까운 그런 지역이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세계가 이 산불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학교 등이 당연히 휴교된 것은 짐작하는 그대로고요. 미국에서 한국의 산불 보도를 미국 보도를 통해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이 정도의 재해다, 재난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한국의 그 보도하는 내용을 제가 어제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와 한국의 보수가 물론 일부 진보와 일부 보수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정말로 산불이 피크일 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이 됐는데 진보의 경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치고 어디에 가서 피신을 해야지 되고 다 모든 것들이 시기가 있잖아요. 그 산불 그 보도에 따른 원인이 처음에는 원인조차도 지금 뭐 원인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인조차도 뒤로 돌리고 지금 당장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진보에서는 이 산불이 예를 들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것을 걱정하면서 이것은 순전히 무슨 바람 때문이다. 그 바람이 무슨 태풍에 그 준하는 바람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전문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태풍이라는 것은 비도 같이 와야지 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또 묵살하고 또 여전히 태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식이고요. 또 보수에서는 뭐 촛불하더니 산불이나 잘 거라. 지금 사람들이 숨지고 대피하고 하는 그 과정에 마치 잘났다는 듯, 잘 됐다는 듯이 촛불하더니 산불이나 잘 거라. 이런 건 좀 그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보통 사람들이 다 먹는 그런 마음입니다.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 산불이 일어났었을 때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산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큰 일이 일어날 때 그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 없이 정치적인 발언을 할 때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잖아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산불이 일어나니까 당장 그 캘리포니아주가 뭐 산림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다. 이런 그 트윗을 할 때 보기가 참 마음이 심히 불편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국의 산불 보도를 놓고 보수와 진보, 문재인 대통령을 깎아내리려는 측과 무조건 그 보호를 하려는 측 그런 쪽에 그런 것들이 좀 보여졌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기에 타서 캘리포니아주로 오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 늘 그 백악관 앞마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오늘 경제에 대해서 그 좋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경제를 내가 참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자율은 내려야지 된다. 이자율을 연방준비제도가 내릴 때는 경제가 나쁠 때죠, 보통. 그래서 이제 경제를 조금 좋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올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지금 경제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좋다라고 얘기한 뒤에 이자율을 내려야지 된다. 양적 긴축도 없애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조 바이든 부통령에 대해서는 좀 전에 또 뭔가 농담 삼아 그 본인 여성들이 참 불편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 바이든 부통령이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뭐 아직은 모르는 일이지만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그 겨루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기에 가장 좋은 후보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 뭐 여성들에게 너무 가까이 접촉을 했다는 이 문제로 그 이슈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딜은 너무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측이 지금 그 하노이 회담 이후에 쉽게 그 미국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은 다 준비를 해놓으면 뭐합니까? 망신당할 수도 있다 싶어서 지금 그런 것을 뒤로 미루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 잘 되고 있다고 했고 마이클 코엔 전 개인 변호사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다 거짓말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 이민에 관해서 캘리포니아주에 오는 게 이제 그 멕시코 국경에서 나는 앞으로도 장벽 쌓기를 계속할 것이다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이런 말을 이민에 관련돼서 했습니다. 그 헬리콥터를 타기. Mexico, I have to say, has been very, very good. You know that over the last 4 days since I talked about shutting down the border. If they continue that. 네, 멕시코가 지난 나흘 동안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국경을 위협하겠다고 한 뒤에 그래서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한 뒤에 폐쇄하지 않고 1년을 더 두고 보겠다 한 거잖아요.
헬스케어, 오바마케어 없애겠다고 하고 며칠 만에 안 하겠다, 안 없애겠다라고 얘기한 것과 뭐 똑같은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래서 멕시코 하는 것 보고 1년 뒤에 결정을 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멕시코에 장벽 쌓는 것은 계속 하겠다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캘리포니아주 국경에 오는 거고요. 저녁에는 베버리힐스에서 뭐 항상 이렇게 대통령 같은 높은 사람들이 올 때는 트래픽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죠. 몇 시부터 막힐지 모르겠어요. 저희 회사도 바로 베버리힐 옆 동네이기 때문에 베버리힐스에서 기금 모금을 하는데 일단 참석을 하는 데는 1인당 $15,000. 그리고 대통령과 사진 찍기 위해선 $50,000. 어떤 뭐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도 하고 하려면 $150,000 내면 돼요. 부자들에게 $150,000는 또 큰 돈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장사를 하죠. 사진 찍어서 내가 대통령과 이렇게 가까운 것처럼 대통령 전혀 기억도 못 하는데 아무튼 자본주의의 이런 모습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정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되고 선거 캠페인 때문에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그 돈만 있으면 $150,000 내면 그 라운드 테이블에서 대화도 하고 $50,000 내면 사진 찍어두고 하는 게 뭐 좋은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로 오는 대통령의 마음은 뭐 그다지 가벼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그 이민관세국장 대행이 함께 오기로 돼 있거든요. 이 대행을 이민관세국장으로 청장으로 하기 위해서 이미 지명을 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 갑자기 이것을 철회해버렸어요. 철회했는데 이민관세국이라든가 국토안보부, 뭐 국경순찰대 이런 부처는 다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토안보국장에게는 최소한 미리 좀 알렸어야지 되는데 전혀 알리지 않고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아이 그럴 리가 있나 그건 뭔가가 잘못된 거시겠지라고 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람 비테요 이민관세 국장 대행을 지명을 국장으로의 지명을 철회를 해버렸고 오늘 캘리포니아주의 대통령과 함께 멕시코 국경에 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 사람 오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에 오면은 할 얘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내일은 방송이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국경을 통해서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고 있다. 그 말 맞습니다. 맞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요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왜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은 오히려 총기 판매가 확 늘어나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숨지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그럴 리가 별로 없어 보이긴 하지만 총기 규제 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는 내가 총을 사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좀 거추장스러워지지 않을까 해서 미리 총을 사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요즘 특히 중미, 남미에서 몰려오는 그런 난민들을 더 많이 규제할 것 같으니까 더 확실하게 규제하기 전에 온다는 사람들도 많아진 거고요. 3월 달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지금 한 85만 명 정도가 뭐가 적체가 돼서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민법정에서요. 꽉 막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아이와 떨어져서 미리 부모가 남미 중미로 추방됐는데 안 되겠다. 뭐 미국에서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내가 내 아이를 찾으러 오자. 그런 부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의 팩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가 모여서 그런 원인들이 모여서 지금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났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대통령이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게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 수사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특별검사 수사팀조차도 어내피하다. 연방법무장관이 마치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의 팀들이 러시아와 아무런 연관이 없었던 것처럼 발표를 해버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언론에 본인들의 심정을 얘기를 하고 보고서를 보면은 좀 달리 보일 것이다. 연방법무장관의 요약본과는 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했는데 그러자 또 법무부에서는 아니다. 우리 법무장관이 얼마나 공정하게 4페이지로 요약을 했는데 이런 말이 있고 그리고는 또 이제 세금 보고도 해라 6년치 하니까 세금 보고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이제 그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무슨 섹션 6103라는 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국세청장에게 요청을 그 국세청의 커미셔너에게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 찰스 레티그에게. 이 찰스 레티그는 그런데 그 트럼프의 사람이에요. 트럼프의 남자예요. 선거할 때부터 같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요청을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 중간에 재무장관이 뭔가 뭐 사람도 배치를 하고 실행 과정에서 재무장관이 결정을 하고 명령을 내려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무누친 행정부에서 몇 안 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충성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스티브 무누친이 전에 뭐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다가 헐리우드의 프로듀서이기도 했고 그래서 와이프도 배우 출신이고 그 와이프와 돈 안 내고 막 그 재무장관의 그 비행기를 타고 다녀서 나중에 돈 물어내고 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그 재정 체어맨이기도 했고요. 이 스티브 무누친 지금 재무장관이요. 경제 자문이기도 했고 재무장관 전에. 그래서 한 가지만 빼고는 이 사람이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제로미 파웰을 그 추천했다는 것 이외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고 완전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완전히는 아니네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관세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의견 차이가 있지만 세금 부자에게 세금 깎아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세금 보고를 재무장관이 해라 말아라 하는 결정을 해줘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성도가 이제 시험이 된다. 더 힐의 보도고요.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금 보고 공개하기를 원치 않으면서 자신이 그 IRS와 또 그 재무부에게 또 법무부에도 얘기를 해놓겠다 하는데 지금 다 대통령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껄끄럽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이 있나요? 뭐 여러 부분에 다 국세청장에도 이미 그 대통령이 전에 그 프라이빗 그 텍스 로여인 어떤 사람을 딱 그 앉혀놓은 뭐 그런 그 것들이 있거든요. 게다 대고 또 마이클 코헨이 뚝 튀어나와 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5월 6일에 감옥에 가기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청문회에 출석해서 대통령은 뭐 인종차별주의자이고 사기꾼이고 야바위꾼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증언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의회에서 내가 참고할 만한 자료를 갖고 있다. 내가 좀 이를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좀 그 감옥에 가는 것을 연기하거나 형량을 좀 수감해 줄 수 있느냐. 말하자면 또 다른 딜을 하는 거예요. 의회와. 이 사람이 완전히 청정 지역에서 살아온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회 의원들에게 청문회 할 때도 내가 살아온 그 지난 10몇 년을 봐라. 그 결과가 이런 것이다 하고 공화당 의원들에게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유하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코헨이 굉장히 많은 자료예요. 뭐 오디오 자료, 비디오 자료, 뭐 기록 자료, 트럼프의 러시아와의 연관설,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는 이방카 트럼프가 러시아의 모스코바 그 타워를 지으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할 때 트럼프 타워 그 모스코 딜에 이방카도 관여했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또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그 불편한 마음으로 지금 그 캘리포니아주에 오겠습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 아주 주목할 만하다 하는 텔레비전 방송을 봤는데요. 오후예요. 뭐 캘리포니아주는 뭐 저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터커 칼슨 하면은 션 해니티 다음으로 팍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찬미자인데 이 터커 칼슨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도 대선에서 지기를 작정했나?
지기를 원하는 것 같아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면 하고 공격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솔린 세금을 인상하는 안이라던가 아니면 뭐 메디케어를 줄인다는 컷한다는 거나 E-Verify를 더 좀 힘들게 한다던가 시리아에 대한 뭐 군사 개입을 뭐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내용 그리고 이민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온순하게 또 하려고도 하는 것처럼 말과 행동이 다르고 자꾸만 뒤로 물러나고 한다는 것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actually wants to lose in 2020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얘기한 내용이 놀랍다는 게 아니라 터커 칼슨이 이 정도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중간 선거 이후에 빠지기는 빠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터커 칼슨이나 션 해니티나 로라 잉그램 같은 사람들은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는 그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의 힘과 함께 본인들의 힘도 높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그 상대가 같은 대상이 힘을 빠질 때는 배를 갈아타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뭐 한국 뉴스와 미국의 중요한 내용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내용부터 정리를 하는 게 좋겠네요. 지금 미국의 큰 흐름이 두 갈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흐름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의 미국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 가운데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길을 가련다 하고 굉장히 꿋꿋하게 그 본인의 길을 갑니다. 뭐 헬스케어 없앤다고 했다가 그 말을 뒤집은 것이라든가 멕시코 국경 폐쇄할 것처럼 했다가 폐쇄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그 본인이 원하는 대로 누가 뭐라고 비난을 하든지 마이 웨이를 가고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 달라진 것은 아직 뭐 높은 직급에서 뭐 어떤 항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이나 행정부 내부에서 내부 고발자들이 좀 생긴다는 겁니다. 내부 고발자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지금 뭐 2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요. 집권 더 빨리 나오고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꼭 내부 고발자라는 것은 미국에서 정치계에서는 어떤 그 야당에만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야당 여당에 다 주거든요. 지금 오늘 그 잡지 애틀란틱이 제법 그 심도 있게 보도를 한 내용을 보면은 제가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가장 최근에 내부 고발자면 트리시아 그 뉴볼드라는 여성이잖아요. 백악관에서 18년 동안이나 경호팀에서 일한 그런데 신원조회가 되지 않은 사람을 대통령의 직권으로 결국은 자신의 보스가 따로 있어요. 보스가 신원조회를 통과시켰고 넘버1 인물이 자레드 쿠슈너 그리고 이방카 트럼프 뭐 존 볼튼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의회에서 증언을 했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도 또 백악관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차별 대우는 받죠. 또 그러면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를 하거나 의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면 그의 그 보스가요. 그 칼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오히려 이 비밀 정보 같은 것을 이 경호팀에서 일하고 있는 트리시아 뉴볼드가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는다던가 너는 볼 수 없어 이러는 거죠. 그리고 무슨 뭐 무급으로 뭐 2주일 동안 정직을 시킨다던가 지난번에 인터뷰하고 했었을 때 그런 식으로 그러나 완전히 왜 이런 그 내부 고발자들이 있냐면 또 그런 사람들을 해고할 수 없는 그 미국의 법적 장치가 있기 때문이죠. 아주 그 오래된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 정권 말기가 되면은 내부 고발자들 의회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의회 의원회에서 특히 이제 하원의 감시위원회 같은 경우에 오버사이트 커미티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위슬블로워라고 하잖아요. 내부 고발자를 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무튼 전 행정부보다 훨씬 많고 이런 사람들이 빨리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국에서 1970년도에 그런 법이 생겼군요. 이런 내부 고발자, 정부 내에서 일하는 사람, 백악관이거나 행정부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사람들이 뭔가를 알면서도 잘못돼가는 일에 자신의 잡 코드에 맞지 않게 동조를 하고 하면은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었을 때 본인들이 피해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가면은 이건 너무 레드라인을 지났어. 한참 지났어 할 때는 내부 고발자가 나오죠. 그리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뭐라고 하던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일이 참 많은데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스몰 비즈니스 SBA 여러 가지를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고 또 하는 돈으로도 그렇고 정보로도 그렇고 하는 기구잖아요. 1953년도에 만들었는데 사실은 전혀 여기에 관련이 없는 린다 맥카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이 나 그 사람 시키고 싶어 해서 했습니다. 프로레슬링계의 CEO였잖아요. 대통령이 프로레슬링 좋아하고 투자도 하고 리얼리티 쇼 같은 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언급을 할 때도 프로레슬러도 언급을 하는데 이 여성이 이제 그만둡니다. 린다 맥마혼이 왜냐면은 이제 대통령 재선에 나가는데 재선 나가는 그쪽에 또 프로 트럼프 슈퍼팩이요. 아메리카 퍼스트 액션의 체어로 가기 때문에 의장으로 가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임명을 하는데 자비터 카랄렌차 이 사람은 예전에 부시 행정부 시절에 스몰 비즈니스국의 부국장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허먼 케인이라는 사람 예전에 2012년도에 예비선거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Godfather's 피자 체인의 CEO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희롱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만뒀는데 지난해였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슈퍼팩의 말하자면 공동으로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의 무슨 미투와 관련해서 여성과 앞으로는 거리를 두겠다, 스페이스를 두겠다 했는데 그런 거 상관 안 하는 겁니다. 성희롱 이 문제 때문에 CEO 자리를 물러났다 하더라도 난 이 사람이 좋아 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한 사람으로 지금 지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두 자리가 지금 비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스티븐 모어라는 말씀드린 대로 위자료도 안 주고 양육비도 안 주고 세금도 안 내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하겠어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허먼 케인 같은 경우는 전에 캔사스 시의 연방준비제도 이쪽에서 일을 한 경험은 있고요. 여성과 아무튼 성 문제, 성희롱, 성추행 문제로 합의를 한 것으로 나중에 그렇게 알고 있고요. 본인은 잘못한 일 하나도 없는데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본인이 편안해하는 사람을 누구나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더 많이 나의 사람을 지명하고 임명하고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결국은 연방수사국이 그런 형태로 조사를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마알라고에 무단 침입을 했고 또 조사팀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했었던 중국계 여성이요. 이 여성이 결국은 미국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또 지금 체포됐는데 풀어주지도 못하도록 도망갈 것 같다 해서 전화 사용도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연방수사국이 요청을 해놨는데 이 사람이 지난 주말에 대통령의 마알라고 대통령은 그 당시에 4마일 떨어진 곳에서 골프를 하고 있었나 하고요.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온갖 거짓말 다 했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대통령과
농구도 같이 보고 하는 마사지 팔러를 창업했었던 또 다른 중국계 여성 이름을 대고 뭐 그 여성과 연관된 것처럼 해서 그 여성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과 뭔가 연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그 사진도 찍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 여성이 또 이 마 알라고의 중국 정보국과 연관을 맺고 일을 했었다 하는 게 지금 FBI의 추정이랍니다. 지금 마이애미 헤럴드가 보도한 거예요. 현지 언론이 가장 좀 자세히 접근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중국을 위해서 이 스파이를 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주말마다 가는 마 알라고에 가지고 간 그 기구가 많은데 그 가운데서 그 멜웨어 또 심어 있는 그 USB도 갖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고 지금 그 수사를 연방 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디오를 그 마이애미 헤럴드가 입수를 했는데 월요일에 그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었거든요. 하는 얘기가 이 짱이라는 여성이에요. 차이니스. 이 여성이 내가 뭐 중국에 130만 달러 집도 있고 나는 중국에서 BMW를 타고 다니고 인베스터로 일하고 또 컨설턴트이기도 해. 프라이빗 그 에크리 폼의 상해에 있는 그런 얘기를 했고 검찰은 너무너무 위험한 여성이니까 또 미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하는데 풀어주면은 안 된다 하고는 지금 뭐 갇혀 있는 거죠. 네, 잠시 뒤에 한국의 5G에 대해서는 제가 이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제 닉케이가 보도를 할 때 제가 미국의 버라이존은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못 들었는데요. 했기 때문에 전해드리고요. 그 밖에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아니겠어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조 바이든 부통령은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성들이 그가 뭐 나의 어깨에 손을 오래 대고 있었고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성희롱이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니까요. 오늘 지금 처음으로 어딥니까? 워싱턴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노조 위원장을 딱 그 허그를 하면서 한 말이 나 허락 받았습니다. 뭐 그 노조위원장은 남자였지만 아무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누구를 추행했다던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후보로 나오지 않는다던가 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그 의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나는 쏘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며칠 전에 발표한 거잖아요. 뭐 6명, 7명인가요? 여성, 플러스 1명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예전에 불편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 뒤에 조 바이든 부통령이 내가 살던 시대와 지금은 미투 시대니까 달라서 앞으로 이제 여성들을 만날 때 거리를 두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는 했지만 그 새로운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공간 확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무슨 그 인텐션이 없이 여성을 성희롱한다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는다. 여성들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이고요. 3월 달에 일자리는 경제는 확실히 그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그런 이슈입니다. 102달 연속 일자리가 계속 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7만 2천 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대체적으로요. 뭐 마켓 월치라든가 그런 데서 19만 6천 개가 늘어났으니까 아주 그 좋은 것이고 그래서 2월 달에 좀 작았잖아요. 실망했잖아요. 새로운 잡이 2만 개밖에 안 늘어나서 그것을 다시 이제 회복을 했다니까 슬로우 다운이라는 게 확실히 뭐 대단한 슬로우 다운은 대단한 빠른 속도의 추락과도 같은 슬로우 다운은 아닐 수도 있겠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안심을 하는 거고요. 뭐 그리고 슬로우 다운은 미국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국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슬로우 다운은 예상한다 하더라도 폭락은 아니겠구나. 실업률은 3.8%, 임금 상승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2%, 지난달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보통 2019년도 몇 달 됐잖아요. 평균 몇 달 3개월이네요. 4분의 1. 18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1년 전에는 평균 22만 3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18만 개도 뭐 경제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가장 그 지지율 높게 나오는 라스무센에서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가 51%, 난 트럼프 대통령 일하고 있는 것 지지한다, 반대하는 사람이 47%,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한다, 38%, 강하게 반대한다, 40%,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인데, 라스무센 날마다 하는 여론조사예요. 그런데 라스무센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여론조사 기구일 거예요. 아마 다른 일반 여론조사 기구보다 평균 한 5% 정도는 플러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버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펜싱 그 코치가 메릴랜드주에 살고 있는 자녀들을 키우는 그 사업가로부터 사업가가 이 하버드 대학교의 펜싱 코치의 집을 샀어요. 시가가 한 54만 9천 달러였는데 당시에, 그런데 100만 달러, 거의 100만 달러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그 집에서 살지 않고 17개월 뒤에 팔았죠. 66만 5천 달러에. 그러면 본인은 거의 100만 달러를 주고 샀으니까 몇십만 달러를 뇌물로 줬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살지도 않고 팔았으니까. 그 사이에 본인의 막내 아들은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펜싱 팀에 들어갔고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몰랐답니다. 몰랐는데 여기에 이제 그 언론이 있는 거죠. 보스턴 글로브가 먼저 보도를 했고 지금 이제 하버드가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쭉 퍼지는 거예요. 원래 예일, 스탠포드, USC, UCLA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 확대가 되는 건데 예일, 스탠포드, UCLA, USC 그 케이스가 원래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지난 주말인가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일요일 보도를 봤었던 것 같은데 이쪽에 그 행콕파크에 사는 저희 예전에 회사가 있었던 행콕파크예요. 그 행콕파크에 사는 사람 헤지 펀드를 하는 사람인가요? 하는 사람이 자녀가 6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그 거래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동부 쪽에서. 집은 행콕파크인데 조사를 받다가 벌금도 엄청 많이 내야지 되고 그리고 뭐 감옥도 가야지 되고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사팀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내가 말이에요. 나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비리 입학하고 이런 게 있는데 나 좀 플리바겐 안 돼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줬으니까 뭔가 형량 감량이라던가 뭐 선처해 주길 바라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그 케이스의 조사랍니다. 누구 뭐 헤지펀드 하고 하니까 뭐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알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입학시켜요. 해서 보스턴 한 호텔에서 딱 셋업을 해서 그 예일 대학교의 그 코치가 돈을 받는 몇십만 달러를 받는 그 장면을 촬영을 한 거죠. 몰래 카메라를 심어놔서 그렇게 된 거고 이제는 하버드까지 갔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5G를 그제인가요? 아무튼 한국의 그 SK, TK, LG가 버라이전보다 1시간 앞서서 했고 버라이전은 4월 11일에 한다고 하다가 그날로 하자 그 삼성은 프라이데이로 한다고 하다가 날짜를 오히려 그 버라이전보다 1시간 앞당겨서 했어요. 그리고 뭐 김연아 등등을 해서 했는데 니케이가 이것을 버라이전이 그 프로모션 스턴트다라고 비난을 한다고 해서 제가 버라이전의 입장은 미처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니케이가 그렇게 보도를 한다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버라이전이 비난을 했습니다. 버라이전이 비난을 한 것은 이거예요. 물론 버라이전도 11일에서 그 며칠 전으로 당겼고 그러자 그 한국은 그 버라이전보다 1시간 앞서 당겼지만 버라이전이 스턴트라고 얘기를 한 것은 꼭 김연아라든가 케이팝 밴드라든가 뭐 이런 그 사람들만을 등장을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딱 6명 유명인들에게 그 5G를 테스트하게 하고는 우리가 세계 최초의 5G를 이제 그 시범을 했기 때문에 미국, 중국, 일본 다 앞서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버라이전의 5G는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 두 군데에서 모두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이것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뭐 영화 같은 것도 딱 누르는 순간 쫘라락 4G보다 뭐 20배나 빠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것이 진짜지 한국 것은 PR 스턴트일 뿐이야 하고 버라이전의
Corporate Communication의 디렉터인 케빈 킹이 얘기를 했네요. 얘기를 해서 그 얘기가 그 일본의 GK가 보도한 것이 맞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분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 코리안 아메리칸, 저는 이 존조라는 배우를 본인이 감독도 했지만 이 배우가 굉장히 배우 감독 영화인이 뭐 텔레비전 많이 하고요. 요즘에 심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게 해서 뭐 어떻게 유튜브로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작품이 끊이지 않는데 뭐 The Exorcist라든가 Go On, 뭐 Selfie, 그 밖에도 많잖아요. 뭐 Searching 같은 그 프로그램. 그런데 결국은 넷플릭스가 굉장한 영향력을 이 분야에서 발휘하고 있는데 넷플릭스의 그 라이브 액션인 카우보이 비합에서 결국은 주인공으로 나오게 됐다 하는 얘기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할 때 보면은요, 이 존조라는 사람이 그렇게 아주 뭐 막 자신을 뭐 떠벌리듯이 과장해서 확대 선전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뭔가 할 말은 딱딱하고 뭐 너무너무 유명해지겠다고 개걸스럽게 달려드는 것도 아니면서 우아하게 뭔가를 차곡차곡 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그 존조의 여기까지 아주 그 좋은 모습 미국에서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리포트에 나왔어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2살짜리 아이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데 선천적인 NRXN1이라는 그런 병을 앓고 있어서 맘대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 적절치가 않아서 이 아버지 어머니가 어딘가요? 미네소타주이군요. 그 파밍턴이라는 곳에 고등학교의 로보트 팀을 가서 우리 아이에게 자동 그 휠체어를 그 2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잖아요. 만들어줄 수 있는가? 했더니 이 로보트 팀이 너무 열심히 해서 아이 이름까지 뭐 어떤 그 토이 같은 것도 붙여주잖아요. 옆에 2살짜리니까 적어주고 라이센스 플레이트까지 다 붙여주고 해서 이 아이가 그 얼굴 자체가요. 휠체어를 타고 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그런 얼굴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성전환자 또 양성애자, 레즈비언, 게이의 자녀들에게 이름 세례 같은 것을 하기로 허용을 했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솔트레이크 트리뷴이 보도를 했는데요. 놀랄만한 그 발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교리에 어긋난다는 것도 또 밝힌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한 거겠죠. 베이비 네이밍 그 세레모니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 아이가 부모의 집을 떠날 때까지는 세례를 해주지 않았는데 그만큼 그 바뀌는 거죠. 이제는. 그렇다고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결혼을.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 짧아서 자세히 못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전에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보도를 전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역시 뭔가를 인용해서 그때 평소에 잘 알고 계시던 저희 방송국에 또 자주 오시는 분이 변호사까지 대동을 해서요. 뭔가를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종교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거 피해볼까 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새로운 뉴스잖아요.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